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결국은 비정규직이 된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자원과 모험에서 2019년 6월 18일에 출판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나카자와 쇼고입니다. 작가의 개인적 학벌을 보자면 사교육이 한국보다 더 심한 일본에서 도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검색해 본 결과 그 사교육 열풍 속에서도 일본 고교 교육의 정점에 있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본의 서울대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일본 후쿠오카현의 지역 민방인 마이니치 방송사에서 아나운서와 기자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 간호를 위하여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졸지에 비정규직의 신분이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줄거리는 10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2장 비정규직 차별은 기업의 리스크가 된다와 4장 정규직 사원의 자리는 안전할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자이든 타이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책에서는 기술되고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그 현장에 참여하여 겪은 사건이나 자세한 보고에 대하여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장르의 글을 르포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르포르 타주라고 하는데 흔히 보고기사나 기록문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단편적 보고가 아니라 보고자가 자신의 식견을 바탕으로 하여 심층 취재하고 대상의 과외 뉴스 등을 포함한 기사문으로 작성자의 분석 등을 포함하여 서술하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7, 80년대 특히 노동 문제에 있어서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공장 근무자들이나 소규모 작업장의 실상을 밝히기 위하여 작가가 직접 직공이나 노동자로 위장하여 일정 시간 지난 후 르포 형식의 기사를 통하여 노동뿐만이 아니라 인권, 직공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등 이때 가장 주목받던 기사의 양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가는 철저하게 프리랜서이며 기사를 필요로 하는 언론에 돈을 받고 자신의 기사를 파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특종이 르포 형태는 아니지만 프리랜서 기자들에 의하여 터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작가는 비정규직으로 에어컨이 없는 물류창고, 치즈 공장에서는 온몸을 감싸는 작업복을 입고 눈이 따가워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좁은 곳에 올라 일을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또 딸뻘되는 20대 아가씨와 신용카드 발급 업무에서 서로 경쟁하여 60대 아저씨보다는 20대 여성에게 더 마음이 가는 당연한 패배를 맛보기도 합니다. 일본의 비정규직 생산 활동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대부분 적용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20대 여성과 작가의 신용카드 영업에 있어 44대 15로 작가는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승리한 여성이나 패배한 작가도 같은 보수를 받습니다. 20대 여성은 자신이 더 많이 영업했는데 같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풀었으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하여 성별, 연령, 신분 등의 차별 없이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계약 형태로 다른 임금 차별이라고 합니다. 원칙은 좋으나 우리나라의 노동 상황에서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무 가치를 분석, 평가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직무급이나 연봉급을 택할 때
가능한 것이지 한국처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봉급이 많아지는 봉급제에 있어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정규직이라고 하여 고용의 경고함에 대하여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작가는 예를 두 가지 들어서 이런 안정적이지 못한 정규직의 비정규직이나 무직이 되는데 1년도 안 걸린다고 조언합니다. 첫 자신이 아픈 경우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면 회사원이면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 반 정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가 기간 동안 60%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1년 반 동안 다행히 병이 완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직장으로 제대로 복직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특히나 자신을 대신하여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 채용되어 있다면 돌아가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직장 내 인간관계는 폐쇄적이라 1년 반이면 거의 이방인이며 심한 경우 타 부서로 배치되어 자식벌 되는 사원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 작가와 동년배의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회사에 충성했지만 순식간에 짐짝이 되어버리면 그 박탈감에 회사를 그만두고 잘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병가 전의 관리 직책에서 밀리고 연령이 많아 시급 단가도 비싸니 야근은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휴직 전보다 수임이 급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예로는 작가는 정규직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가족이 아플 때를 예로 듭니다. 작가처럼 자신이 아니면 간병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작가의 많은 설명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병의 호전이 없다면 점점 지쳐가고 회사로 복귀해 일을 해도 능률은 오르지 않고 그러다 명예퇴직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간병 휴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수당은 본래 급여의 40%만 지급되므로 정상적 임금을 받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출되는 병원비와 생활비의 한계에 부딪히면 대부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런 예 말고도 남의 빚 보증, 자기와 가족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상, 지진으로 주택 파괴 등 어떤 식으로든 위기는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평상시 병에 대한 정보나 병원, 금융, 보험, 행정 서비스, 법률 등의 정보에 항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시작은 고용의 형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서 시작하였으나 작가 스스로 체험한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어떤 면에서 15년에서 20년 이상 앞서서 미래의 한국의 모습 중에 특히 고령화나 인구 절벽, 고용 형태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작가는 소위 말하는 일본의 엘리트층이었으나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다니던 안정된 일자리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생존을 위하여 비정규직으로 인재 파견 회사에 등록하여 참으로 많은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일본 노동 문제의 한가운데서 직접 책까지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은 느낌은 회사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이 있다면 회사 밖에는 질병이나 사고 등 우리가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위험 요소들이 언제나 닥쳐올지 모르며 닥쳐온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공포뿐이었습니다. 물론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은 다르겠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 위계 구조에서의 하나의 신분으로 인식되는 현재의 신자본주의나 세계화가 역겹게 느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안정된 고용은 잠시며 나이 들거나 조금이라도 아프면 밀려나서 짐짝 취급받는 인간들의 좌절감과 수치심은 과연 그들만의 무능과 자기관리 실패에서만 온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사회 시스템 내에서 그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차별만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되게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저의 일이거나 여러분들의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